국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국제금 시세, 금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요 가격.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죠. 국내 환율을 곱해서 국내에서 그람당 가격을 산출하고 약간의 제조 비용이라 그럴까요? 그거 하고 마진하고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가격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요거는 순수한 가치의 금 시세를 보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1889.4 해가지고 나와 있죠. 금 선물의 일봉입니다. 트로이 온스당입니다. 금에서는 트로이 온스를 쓰거든요. 1트로이 온스는 31.1035g이거든요. 약식으로 31.1g을 표현합니다. 금 선물의 일봉 차트인데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의 50% 1770.1 여기를 확인을 하고 지금 반등을 하는 국면입니다. 최근에 거래를 계속하면서 제가 보는 느낌인데 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대기 매수자가 굉장히 많은데 억지로 계속 누르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막 나타나요. 일봉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일봉상으로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0분 봉이라든지 60분 봉이라든지 1시간이나 30분 단위의 거래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2450.9달러 여기는 요번에 코비드-19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나스닥 지수도 급락을 하고 금 선물 가격도 같이 급락을 했었어요. 이 금 시장에 실제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단기적인 이슈를 보면은 1월 6일 날 미국에서 상하원의 회라 그러죠. 거기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와는 반대로 다시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본이제라든지 은본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나스닥 시장이 또 급락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슈라든지 내용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 가격은 달러 발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누르고 있다.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잘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지금 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차트 모양도 이제 좋은 모양이고. 이번에는 이제 실버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버 가격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히려 금보다 지금 달력이 지금 더 좋아요. 바이러스 코비드-19 사태 이후로 11.640까지 떨어졌습니다. 1트로이 온스당 11.640까지 떨어졌다가 급등을 한번 했었죠. 29.91로 30달러 가까이 갔다가 또 조정을 몇 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요 단위가 지금 1개월이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5달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실버 가격이 더 강해요. 국내에서 실버 가격이 형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인. 첫 번째, 여기 지금 국제 은 선물 가격 나오거든요. 트로이 온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6.605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이제 초보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26.605 달러입니다. 모당 1 트로이 온스당입니다. 1 트로이 온스는 31.1035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누기 31.1을 하면은 그람당 국제 금 시세 달러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0.8554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환율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내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941원 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0g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941,000원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실버 반기 제작을 하는데 5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991,000원 나오죠.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런 금액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실버바 실물 가격을 산출을 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오히려 실버가 가격을 하락을 하니 많이 막 이렇게 우는 소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봉을 켜놓고 보면은 오히려 금보다도 더 지금 달력이 좋아요. 최근에는 물론 더 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다르겠지만은 최근의 최고가 29.915 달러 대비해서 지금 26.6달러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29.92로 나누기 26.6달러 하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하락해 있는 단계예요. 은도 탄력이 좋은 거예요. 은 가격은 탄력이 붙으면은 무섭거든요. 4% 5%씩 연달아서 막 3, 4씩 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락할 때도 많이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장중에 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실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한국 금거래소 가격이 있죠.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실버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그 다음에 국내 환율 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이 가격이 기존 가격이 급등을 한다.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 가격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요.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금시장하고 은시장 금 선물 가격, 은 선물 가격 지금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물금이 지금 오히려 사고 팔고의 갭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오히려 이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이 금을 사고 팔 때 가격 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살 때도 위탁 매매를 활용하고 팔 때도 위탁 매매를 활용하면 그 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실물금 시장 동향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을 내놓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뒷금 시세가 파는 시세 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뒷금 시세라 그러는 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으로 골드바, 실버바, 금 제품, 은 제품 모든 것들이 상품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상으로 상품, 재화, 서비스, 용역 이런 데 전부 부가가치세 10%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금거래소 가격에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 해가지고 26만 7천원 기준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팔 때는 지금 26만 4천원 돼 있잖아요. 3천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팔 때는 부가가치세 개념이 없거든요. 부가세를 내고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현행법상으로. 지금 1kg 골드바 하나가 7,635만 8천원이에요.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부가가치 10%가 이제 포함된 거예요. 조금 플러스 설명을 드리면은 76358,000 나누기 1.1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나와요. 6,941만 6,363원 나오고 여기서 0.1을 곱하면 10%거든요. 요금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모순적인 게 많은데 뒷금시장이라는 게 일선 금원방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행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왔겠죠. 쉽게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7,635만 8천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금은방에 가셔서 그냥 1kg 골드바를 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뭐 하는 사람마다 가격은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현금을 주고 금을 사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나 자료를 안 끊고 사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냐면은 아주 싸게 파는 데는 27만 5천원 정도 나올 거고 한 28만원 정도 보면은 3-4% 마진 먹을 거예요. 금원방에서 현금 주고 사왔다고 가정했을 때요 28만원 해가지고 1kg이 266.666이거든요. 곱하면은 7,466만 6,480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이커 있는 거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라든지 LS 골드바가 아니고 그 정도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진을 조금 더 주면은 지금 이 가격에 비슷하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된 거예요. 포함을 시켜버리면 1.1을 해버리거든요. 금원방에 가서 나 현금 주고 거래할 건데 현금 영수증 안 해도 된다 하면 조금 전에 그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그 가격 뽑아놓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가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대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한국금거래소 골드바가 엄청나게 싸다, 제품 좋은데 그런 시장이 있어요. 다 한 번에 이해는 시켜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거를 가지고 뒷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금으로 이제 거래되는 거.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면은 이 골드바 한 개를 사고 파는데 7,635만 8천원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하나 샀다 팔았다 그러면 매출이 7,635만 8천원이에요. 거래를 해서 두 개 했다 그럼 1억 5천이 넘어요. 웬만한 소상공인들 1년 매출이 나와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2kg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신고들을 일선 금원방에서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일반 사업자들조차도 많이 없고 간이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조적으로 일선 금원방이라든지 영세한 데 가면은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끊고 뭐 이런 거 이거 사고 싶다 그래도 못 사요. 한 사람이 1kg 사버리면 자기 1년 매출이 나와버리는데 문제는 10년 20년 동안 1년 매출을 5천만원 1억 이렇게밖에 신고를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발행을 해줍니까? 결국은 메이크 없는 막금 뒷금들을 사가지고 나중에 판매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결코 그게 싼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시세, 파는 시세 여기 있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벌어질 때는 제외하고서라도 보통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26만 4천원 내가 팔 때 가격이 나왔다 이러면은 실제로는 28만 4천원, 뭐 27만 4천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갭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내가 팔 때 가격이 높다는 거는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아니 많이 팔고 막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팔 때 가격이 자연적으로 물량이 넘쳐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안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위탁 매매로 나오는 물량이 진짜 너무너무 작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의뢰되는 물량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샀다가 지금 위탁 매매로 나온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필요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110만원이잖아요. 110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104만 5천원 이 정도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고점에서는 골드바 1kg 판매 가격이 9,100만원 정도였어요. 이 골드바 가격을 한번 다시 가볼게요. 금 선물 기준 가격으로 보면 요 가격이었을 때입니다. 1,089달러, 2,000달러 넘었다, 뭐 2,800달러, 3,000달러 간다라고 막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몇 프로 하락했는지. 2089.2 나누기 지금 현재 1889.1달러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 지금 10.5%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아까 9,100만원에 비하면은 실물 소매 시세, 판매 시세 나누기 지금 7,630만원 아까 대략적으로 봅니다. 퍼센테이지가 19% 하락을 한 거잖아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국제 금 선물 가격에서는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10%, 10.5%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8.5%, 9% 가까이는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국내 환율에서 하락을 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지금 현재 1085.40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1290원, 1300원 기준으로 했으면 지금 30%도 더 떨어진 거예요. 환율 자체가. 2089달러일 때 어느 시점에서 환율이 한 10% 정도 더 떨어졌다. 그래서 국내 금 소매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국제 금 시세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하고 환율. 국제금 시세로 31.1035를 나누면 그람당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곱하기 국내 환율 1085.30 그람당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싸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100g이 765만 천원이란 말입니다. 저희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을 해주면은 여기서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고객한테 안전 택배를 통해서 제국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게 수만 건인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죠. 근데 나는 요거보다 조금 싸게 사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위탁 매매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100g이 765만 천원 돼 있었잖아요. 765만 천원이 지금 살 수 있는 게 742만 천원이 되는 거예요. 약 3%, 2%에서 3%, 때로는 뭐 많으면 4%. 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파는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내놓은 사람의 이제 가격을 얼마만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냐면은 기존에 아까 한국건설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지점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인 골드바 좋은 거를 사거든요. 이분들이 돈이 필요해서건 아니면 수익을 남기고 싶어서 팔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냥 파는 것보다 위탁 매매로 내놓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물량을 내놓죠. 파는 사람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3, 4% 정도, 2, 3% 정도. 위탁 중개거래라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부동산 중개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금에서는 차익에 대해서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내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하실 때 현금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력이 되면은 많은 물량도 어느 정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또 준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파시는 거는 언제든지 이 가격 정도는 전국 어디 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높게 받고 싶다 그러면 위탁 매매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위탁 매매라는 거는 하고 싶은 사람 임자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필요해요. 작은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소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 있잖아요. 5억, 10억씩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죠. 위탁 매매로 샀을 때 3% 정도 싸게 사잖아요. 나중에 팔 때도 3% 정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실물금 이거 해보면 한 5, 6%밖에 안 나올걸요. 1kg 이상 산다고 봤을 때. 타사은 제품도 매입은 하는데 요것도 실버바 매입 보시면은 매입은 우리 한국건설에서 기준으로 요 금액에 매입을 하고요. 타사 실버바는 요 가격에서 조금 더 빠집니다. 그리고 위탁 매매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건설에서 메이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제일 큰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타사는 잘 안 보는 거죠. 롤스로이스나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만 하다못해 BMW 벤츠 타는 사람이 국산차들은 조금 낮게 보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딜러로 따지면 벤츠나 BMW 딜러이기 때문에 국산차는 들어와도 매입은 해드리는데 새로 위탁으로 여기에 못 올려놓는 거죠. 그 몇 개의 제품들 보시면 전부 한국건설소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한국건설소 지점을 통해서 뭐 본사가 판 것도 있을 있고 정보사를 통해서 판 것도 있을 거고 홈쇼핑을 통해서 아주 고가에 나갔던 그런 거죠. 독도 이론서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기존에 홈페이지 있는 제품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론서짜리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서가 캐나다라든지 캥거루라든지 외국에서 또 물 건너왔다 이러면은 또 가격이 또 더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고르시고 보고 맞는 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5손짜리 이게 이제 구모델이고 옛날에는 이런 케이스로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메이플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위탁 매매로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랠리를 시작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조금 깝깝하기는 깝깝해요. 막금 뒤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국금거래소 지점들 제법 이제 큰 지점들 가보면 XRF 기계라고 비파기 검사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넣으면은 금 함량이 99.99다, 99.9다, 95%다 이런 게 있거든요. 검사를 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 있는 사람들이 뭐 0.01% 정도가 안 되니까. 대다수인 경우에는 메이크 제품들은 그냥 이 가격을 받아서 자기들 마진을 챙기고 하겠죠. 매입을 할 때 현금을 내주니까 자기들이 이윤이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금이고 메이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불안해요. 이 함량이 몇 %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돈당 여기서 5,000원, 2% 정도 감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3,000, 3% 감하기도 하고 또 자신 있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1, 2,000원만 떼고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금이다 이러면 한 5,000원 정도는 빼버려요. 제품을 믿을 수가 없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제가 안고 가는 거죠. 나는 이 제품 정당하게 맞고 그 금은방에서 준 메이크 보증서가 있고 99.99군데 하고 뭐 얘기해요. 그랬든 저랬든 저는 제가 이걸 사는 순간 제 소유가 되는 거고 함량에 맞게 제가 다시 팔아서 마진이 크게 없거든요. 한 1, 2% 이 정도 마진을 남게 되니까 거기서 함량만 조금만 미달만 돼버려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정제비, 해리 이런 거는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을 사신다는 거잖아요. 현찰 주셔도 되고 계좌 입금하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상관없죠. 다만 금 업종상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시면은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원단 가격이 싼 거는 티 하나에 3,000원, 5,000원 이런 게 원가가 나오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이 제품들은 그냥 10,000원에 팔든 20,000원에 팔든 30,000원에 팔든 원가에 3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튀겨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단가가 저렴하죠. 근데 금이라는 거는 그렇게 못해요. 원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7,635만 8천원 이게 이제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이거든요. 카드가 개인이 이 정도 되는 사람도 없죠. 법인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0.001% 정도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카드 수수료가 2, 3% 정도는 발생을 해요. 거의 다 매출이 높은 업종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3% 높여서 가격을 정해놔요. 그러면은 1kg 가격이 높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데 저기는 어떻고 뭐 어떻고 뭐 5만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수 있는 금액, 통장 이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국금거래소 100g 골드바가 지금 765만 1,000원이잖아요. 순금나라 골드바라고 있어요. 똑같은 100g인데 787만원에 한 3% 정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요거는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씩 그냥 옷이나 다른 업종처럼 생각을 하시고 따지고 들어오면 너무 깝깝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데 가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 금은방 가서 하면 이 카드 결제를 해버리면은 아마 뭐 800, 한 2, 30만원, 850만원 나와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금 사고 팔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 골드바 사기가 굉장히 좋다. 법인 자금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골드바를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 어차피 복리후생비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상담을 하고요. 법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거 안 하면 법인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경감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개인인데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위탁매매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로 느긋하게 시간을 주시고 위탁매매를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 때도 위탁매매를 활용하고 팔 때도 위탁매매를 활용하고 그러면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사고 팔고의 갭이 파는 시세 뒤금 시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은 뭐 다른 거 뭐 활용할 필요가 없으세요. 좋은 골드바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요 가격들이 나중에 되면은 어떤 시점 되면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벌어질 거예요. 사고 팔 때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또 위탁매매를 활용해도 또 좋아요. 순수한 상태로 종이금 가격을 한번 산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제금 선물 가격이 1889.3이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선물 가격이요. 나누기 31.1g 하면 g당 단가가 나와요. 60.74달러가 나오죠. 1g당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환율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1085라고 가정할게요.
곱하기 1085원 하면은 그람당 국내에서 원으로 나옵니다. 단가가 65,912원 나오죠. 여기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부가세만 10% 곱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1.1 해가지고 그러면은 72,504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000 하면은 72504,1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물 가격으로 했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72506이잖아요. 실물금을 사는 가격은 7,630만원 해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더 높잖아요. 이게 금 선물을 가격을 기준으로 그냥 부가가치 10%만 포함을 해서 가격이 7,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실물금 현물 시장은 7,630만원이란 말이에요. 실물금 가격이 더 높죠. 이 시장 자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백오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콘텐고라 그래가지고 선물 가격이 실물 가격보다 더 높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면서 좁혀지면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은 더해요. 실물 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이 백오데이션 상태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 유지되고 깨질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그게 깨지면은 골치 아픈 현상들이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생기겠죠. 홍익기 교수님 얘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분의 얘기를 빌자면은 지금 금선물을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금선물 증거금이라든지 레버리지를 축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같은 돈을 들고 와서 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레버리지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해가지고 시간 투자가나 큰손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요. 근데 그분의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금선물 가격이 굉장히 그나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금을 개인적으로 ETF 나 이런 시장에서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3배짜리 ETF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누가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치 이제 금을 산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한 배짜리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관 투자가들은 이 나머지 돈들을 활용을 해요. 지금도 금선물로 레버리지가 15배 정도 되니까 이 돈에서 예를 들어서 15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만원을 가지고 1억 5천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이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가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이 정도만 살려고 그러면 작은 돈을 가지고 금선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와서 금선물을 지탱을 한다 이제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전처럼 막 누르려고 하는데 잘 안 눌러진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